안녕하십니까. 밸류체인스 3월 28일자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의 시작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듯이 주간 전략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당일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리뷰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국채 시장은 3월 주요 이벤트 이후에 소강 흐름을 보이면서 좁은 레인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달러 원 환율의 경우에는 3월 주요 이벤트 이후에 급락에 따른 조정세가 나타났고요.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강보합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국채 선물의 경우에 미국의 경제 지표 보조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원 환율의 경우에는 미국 지표 및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미국 지표 및 중국 지표의 개선, 월말 내고 물량으로 반등 강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 1160원에서 1205원 정도의 움직임을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제한된 하락을 갖다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코스피 200 선물의 경우에는 242.50에서 246.50 수준의 등락이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당일 한국시장 전망입니다. 채권시장은 우선 약보합세가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외환시장은 강보합의 흐름이 예상됩니다. 주식시장은 제한된 하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지난주 리뷰부터 온다 그러면 3월 주요 이벤트 이후에 소강 흐름을 갖다 보이면서 좁은 레인지의 움직임을 갖다 보인 것입니다. 여는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은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유가 하락 및 글로벌 증시가 최근 반등에 따른 조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였습니다. 주 후반에는 하성건 금통위 위원입니다. 하성건 의원이 우리 경제가 다시 위기로 다가가고 있다는 발언으로 실질적으로 채권시장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지표 보조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채금리는 상승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PC 가격 지수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ISM 제조업 지수는 최근 유가 상승 및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서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의 질적인 부분 개선이 나타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여는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줄기파인 29일 앨런 의장의 발언과 31일 더들리 연 총재의 입장에서 일단은 시장 자체가 반응을 갖다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도 PMI 제조업 지수가 양해 및 유가 반등 이유로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국의 3월 1일에서 3월 20일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19.2% 감소한 점은 1일 발표하는 무역 수지에서 두 자릿수 수출 둔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자체가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기저효과로 부진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도 좀 시장이 만만치는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달러엔 환율의 경우에서도 3월 주요 이벤트 자체가 양해 그리고 BOJ, FMC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가 끝나고 시장을 갖다가 흔들 만한 재료가 부재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3월 들어서 나타난 급락에 따른 조정세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인 제임 블라드의 매파적인 발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유일호 부총리의 달러원 하락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라는 발언으로 1150원 초반까지 하락했는데요. 위안화 역시도 21일에 6.4824위안 그리고 25일에는 6.523 위안으로 절하고 실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원 환율은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소가격에서 최근 하락에 따른 조정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한 바 있었는데 지난주 흐름은 일단은 저희 밸류체인스의 예상과는 좀 부합하는 흐름을 갖다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미국의 미국 지표 개선에 달러는 강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지표 및 월말 내고 물량으로 반등 강화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1.4%로 상향된 가운데
PC 가격 지수,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보고서가 미국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여느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비둘기파인 앨런 회장과 더들리 여느 총재의 입장선에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의 경우로 해가지고 이번 주를 갖다 전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강보합세를 보이는데요. 초반에 유가 상승 및 미국 증시 상승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별개의 테러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다시 하락하게 됐는데요. 24일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 강화에 하락하였습니다. 24일과 25일 위안화 절하 고시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우선 제한적인 하락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는 4월 17일 산유량 동결회담에서 리비아, 이란의 불참 의사, 그리고 원유 재고량 증가 추세, 그리고 미달러 상승으로 하락 예상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여느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 역시도 영향을 갖다가 미칠 수가 있는데, 우선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의원이고 대표적인 의원들의 발언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수요일에 FMC 의장인 앨런, 뉴욕에서 경제 전망 및 통화 정책이라는 관련해서 일단 발표가 있고, 목요일 날 뉴욕의 여는 총재 더들리의 렉싱턴에서 FMC의 역할이라는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일 한국 시장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달러 인덱스 및 선물 시장 먼저 살펴보고 국내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이 상승하였는데요. 경제지표가 혼조적인 모습을 갖다 보이는 가운데 전일에 이어 세인트루이스 연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블라드 총재는 전일에는 적은 폭의 경제 전망 하향 조정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거리 멀지 않을 수 있음을 갖다 시사했는데, 고용지표의 개선이 이어진다면 4월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히면서 달러 강세를 갖다 이끌었습니다. 유가 경우에는 24일 발표된 EIA 원유 재고량 증가 및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는데요. 23일 EIA는 주간 원유 재고량이 예상치인 310만 배럴을 상회한 940만 배럴 증가로 발표가 되면서 공급 가행 우려감에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의결권을 가진 미국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의 매파적인 발언에 따라서 위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가는 하락하는데요. 주요 산유국들은 4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이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회의론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다만 금요일 새벽에 발표한 베이커 휴즈 시추 공수가 15건 감소한 372건으로 발표되었고, 성금요일을 앞두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하락을 보였는데요. 제한된 하락을 보였는데요. 기업소의 가격 역시도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전망 강화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연내 금리 인상 전망 강화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지면서 금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금 ETF인 SPDR 금 보유량량 자체가 24일 기준으로 해서 0.25% 상승하면서 하락폭은 제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부각에 따라서 하락했는데 마찬가지겠죠. 미국의 경제 지표는 내국제 주문은 부진하였습니다. 여기서 운송 장비 쪽만 플러스가 보이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PMI 서비스업 지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혼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 있습니다. 다만 전일에 이어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의 4월 금리 인상에 시사하는 매파적인 발언이 미국제 선물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고, 아시아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과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강화에 하락세를 보이는데, 일본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장중에 엔화 약세 수출주를 중심으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였지만, BOJ의 회의록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디플레이션 심리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경우에도 위안화 절하 고시와 중국 증권사들이 공매도 업무를 재개한다고 보도함에 따라서 하락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및 기관이 순매도를 갖다 보이고 위안화 절하 고시에 따른 안전자산 사모심리가 부각되면서 철강 금속 및 수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마감인데 미 연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부활절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과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마감했고 미국 주시장은 유가 하락 및 달러화 강세로 하락마감했습니다. 전날 EIA 주간 원유 재고량 발표에 하락한 유가와 의결권을 가진 미국 연은 총재의 추가 금리 인상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발언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베이커휴즈의 시추 건수가 15건 줄어든 점은 장 후반 유가 하락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서 증시 낙폭도 축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내구재 주문 건수 한번 보고 갈게요. 내구재 주문 그 2월 기준인데요. 일단은 마이너스 2.8로 예상치인 마이너스 3.0, 이전치 그 4.2였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플러스 1.8로 일단 발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운송 부분을 갖다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그 예상이 플러스 1.8, 이전이 그 플러스 1.2였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5로 발표됐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구재 주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갖다 가질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향 수출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재 주문 건수 자체가 업종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운송 부분 자체가 이렇게 그 좋았다는 이야기 자체는 자동차 쪽에 그 국내 수출 자체가 좋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안 좋다라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자동차 업종 자체가 딱 우선순위를 봅니다.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주문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뭐 항공기 주문이 좋았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나 아스트 그리고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항공기 부품을 갖다 만드는 회사들 주가 자체가 그 또다시 릴레이팅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업종에 영향을 갖다 미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그 쉬운 투자 전략이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당일 한국 시장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일 한국 국채 선물은 일단 약보합세를 갖다 보일 것으로 보이고, 그 OJ와 그 BOJ와 ECB의 주가 양적 완화 감소 정도인데, 우선 그 부분 자체는 소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제 선물은 약세 자료로 될 것 같고, 비둘기파적인 FOMC 회의 이후에 최근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보이는 가운데 블라드 총재의 경우에는 연이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연방기금 금리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일 38%에서 41%로 상향 중인데요. 다만 전일 대만에서 3번 연속으로 금리를 갖다 인하했고 터키에서도 기준금리를 갖다 동결하였지만 콜 금리를 낮췄습니다. 이는 신흥국 시장에서 여전히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 선물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활절 휴장을 앞두고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 및 그리고 유가 그리고 증시 약세로 인해서 달러 원환율 자체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달러의 약세 기조가 주축한 가운데 금일 같은 경우에 1165원 선에서 등락했다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의 재료가 우선적으로 부양 그리고 월말 레고 물량, 그러니까 수출업체들의 레고 물량 및 위안화 흐름에 연동된 흐름을 갖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1163원에서 1113원 내외 움직임을 볼 것으로 보이고,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보합권의 등락을 갖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MSCI 한국 지수가 0포인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보합이 51.56포인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는 마이너스 0.08포인트, 마이너스 0.24% 하락한 33.44로 마감했는데요.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플러스 0.15포인트, 플러스 0.66% 상승한 245.50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코스피는 그 상승 출발할 것을 일단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중국의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또다시 하락 움직임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강 후약으로 전략을 갖다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 감소로 이 부분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로 인해서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 연은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상 전망이 강화되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안 좋은 점이 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70에서 1995포인트의 레인지에서 등락 예상입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 월요일 첫 장인데 시작은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약할 듯합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정유주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에 매매를 갖다 한 바 있고 이 부분 자체를 갖다 이익 실현을 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눌림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만 지난다 그러면 다시 정유주로 갖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유화학 이쪽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가 검증되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봐야 할 때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제 금값이 급락하였습니다. 국제 금값이 주간 마이너스 3.43% 하락했는데요. 달러 강세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그 차익 실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달러 인덱스가 주간 1.25% 상승했고 결제 통화의 달러의 강세는 금값의 하방 압력을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국제 금값이 2015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그 16.2%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차익 실현 욕구가 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급등하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주간에 1.66% 상승했는데 MSCI 일본 지수의 경기 소비 섹터가 플러스 2.67. 이 부분 자체는 뭐냐면 엔화 약세에 따라 수출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도요타, 혼다 등의 대형 자동차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섹터인데 MSCI 지수 내 21%의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도요타 자동차가 플러스 4.96%, 그리고 닛산 자동차가 플러스 2.54%, 그리고 혼다 자동차까지 1.14% 상승했습니다. 이 엔화 약세 기조가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그 국내 자동차 업체들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뭐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시절적으로 엔화가 그 강세로 마감하는 날은 다음 날,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을 갖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러니까 스윙 매매 스타일, 그러니까 단기에 예, 그 파동을 자체를 갖다 읽어가는 매매 스타일에서는 상당히 쉬운 매매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그 저희 밸류체이스에서는 자동차에서는 기아차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에서는 만도를 갖다가 대표 종목으로 선정하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도가 산업재 섹터가 강했는데요. 인도 센텍스가 그 주간 1.54%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24일에 홀리 축제, 이게 뭐냐면 힌두교의 그 본말 축제라고 합니다. 그 25일에는 성금요일로 시작하는데요. MSCI 인도 지수 금섹터가 2.51%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인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기인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HDFC 은행이 주간 1.96% 상승했고, 인도의 그 센섹스 지수 전체 시가총액의 그 11.6%를 갖다 차지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그 금융 관련된 대형주의 상승 자체가 지수를 갖다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충 시장에 영향을 갖다 미칠 부분은 이 정도고요. 그러면 업종별로 해서 뉴스 스크랩 자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전기전자 쪽입니다. 27일에 업계에 따르면요,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인 XMC가 그
허베이성 후안의 메모리칩 생산 공장 건설 기공식을 갖다가 28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28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인데 1단계는 3D램, 2단계는 D램, 3단계는 부품 공급업체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전히 D램 시장 진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D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차 투자인 낸드의 경우에는 2018년 수급에 반영될 전망이고 2016년에서 2017년 선발업체들의 투자 경쟁을 촉발할 요인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D램 마예병 넘었다는 건데 18나노 양산 스타트를 한다고 합니다. 10나노 대 D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국내외 경쟁사는 아직까지 20나노 초반대 D램도 주력 공정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개의 생산 품목은 PC에 탑재되는 범용 D램, 그리고 주요 고객사 특성 테스트에 통과했고요. 일부 물량은 이미 공급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18나노 D램을 양산함에 따라서 경쟁사와의 원가 경쟁력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18나노 이거 관련돼가지고 뭐 몇 개 서프라이 체인 자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오테크닉스하고 여러분들 DNF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 뭐 SK 머티리얼즈는 계속적으로 좋은 것이고요. 뭐 원익커츠나 뭐 이런 형태로 뭐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톡박 통해서 질문 주시면 관련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품 쪽 뉴스 스크립 자료입니다. 대만 홍하이가 30일 이사를 열어서 샤프 인수를 갖다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만 홍하이 정밀이 샤프와의 협상 진척에 따라서 오늘 30일에 이사를 열고 샤프 인수 제한 논의 결정 예정이라고 27일 대만 증권거래소에 신고했습니다. 양사는 31일 계약이 체결하고 4월 2일에 기자회견이 전망되어 있는데요. 우발 채무 이슈로 홍하이는 출자액 1000억 엔 정도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기계건설 쪽의 스크립입니다. 두산건설이 두산 큐벡스 지분을 계열사들에 매각한다고 합니다. 골프장 운영을 갖다 하는 100% 자회사인 두산 큐벡스 지분 일부를 갖다가 1080억 원을 매각하는데요. 두산이 322억 원,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364억 원, 두산인프라코어가 275억 원 등을 갖다가 하게 나옵니다. 지분 매각 후에 두산건설은 22.2%의 지분을 갖다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 매각건으로 인해 가지고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자금 유동성에 일단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계열사들이 분당 부지도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1,500억 원 규모인데요. 두 번째 계열사 대상 자산 매각인데 신분당선 매각을 갖다가 1,000억 원까지 승화된다고 하면 두산건설 입장에서 올해 유동성 우려는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를 갖다 이용해서 두산건설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DST가 본입찰합니다. 하나테크인 그리고 LIG 두 곳이 참여하는데요. 두산 DST 본입찰에 하나테크인과 LIG만 참석하기로 합니다. MBK와 IBKP는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대상은 두산 DST 지분 100%인데요. 두산이 51% 그리고 FI들이 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테크인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국항공우주 지분 매각을 통해서 실타를 갖다 충분히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ENI가 금년 여름 모잠비크 FLNG 최종 투자 결정했다고 합니다. ENI CEO가 연내 모잠비크 코랄 FLNG의 최종 투자 결정을 갖다 6월 전에 내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낮은 비용에 공사할 수 있는 지금이 발주 적기라고 발언했네요. 공사비용 50억 원 억불 수준을 언급했는데 블러우저 FLNG는 연기됐지만 코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 부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3사가 다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또 된다 그러면 한번 땅 하고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조선주 중에서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현대중공업만 봅니다. 예, 다른 종목 안 보니까요.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도 매수 권유 드릴 수 있을 상황입니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자동차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형 신형 아반떼 링동을 공동 출시하는데요. 연간 25만 대 판매가 목표라고 합니다. 세부 모델은 감마 1.6 MPI 엔진, 감마 1.6 GDI 엔진, 그리고 7단 DCT를 플러스 카파 1.4 터보, 그리고 GDI 엔진 등의 그 세 가지 라인업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중국형 아반떼 3세대 모델로 연간 25만 대 판매가 목표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그 중국 시장 부진이 이어가는 상황에서 신형 모델 출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현재 수요 성장세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것이 SUV급인 만큼 큰 폭의 수요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위아가 1,3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채를 갖다 발간을 갖다가 진행한다고 하네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좋죠. 그 부품 쪽에서는. 예, 트렌치를 5년물과 7년물로 나눠서 1,000억 원과 그 300억 원씩 네,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 KB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갖다가 주관으로 선정하고 공모 구조를 갖다 넣는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통신 서비스 지주회사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소송 전까지 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라는 건데요. 이 부분 자체가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KT와 LG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기업 결합 심사 결과 4월에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경험으로 보면 조건부 허용 가능성을 점친다라는 부분이 그 분위기라고 합니다. 공정위의 사정이 밝은 한 인사는 전례를 보면 경쟁 제한성을 인정하더라도 조건을 따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그 공정위 실무인 차원에서 승인 조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CJ헬로비전은 전국 23개 권역에 사업을 다 하는 만큼 일부 권역에서 점유율을 제한한다거나 혹은 아예 몇 곳을 M&A에서 빼는 방향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일단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대우건설, 사우디 힌두시 수주, 그 기대반 우려반이라는 건데요. 하나건설과 그 대우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는 그 20조 원 규모의 신도시 조성과 주택 그 10만 가구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데 저유가 재정 상태가 악화된 사우디 정부가 과연 그 제때 합당한 공사비를 갖다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자체가 또 단가라고 합니다. 이게 그 굉장히 큰 이슈죠. 굉장히 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 금요일 날 대우건설이 크게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자체가 이걸 갖다가 그 추진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자, 인터넷 그리고 게임 쪽의 뉴스크립입니다. 라인 도쿄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스마트 포털 진화의 MVNO 사업 진출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페에 뉴스스크립에 이미 올려놓은 자료인데요. 라인은 그 자체 서비스뿐만 아니라 외부 파트너와 그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모바일 결제 방식 및 포인트 시스템을 갖다 제공하고 있고요. 개별 사용자 요구에 맞춘 스마트폰 통신 인프라를 갖다 제공해서 라인을 참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그리고 기업 브랜드 등 모든 것을 갖다 연결하는 스마트 포털을 갖다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라인은 스마트폰의 통신 인프라 제공자 및 콘텐츠 제공자로서 일본에서 새로운 MVNO 가상이동 통신 사업자죠. 사업에 올여름 그 라인 모바일을 갖다 진출할 계획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서 라인, 페이스북, 트위터의 그 데이터 통신료를 갖다 무료화하는 커뮤니케이션 자유화 그리고 주식회사 NTT 도코모의 통신 회선을 갖다 이용한 안정적인 품질 그리고 사용자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이용 용어를 선택할 수 있는 최적 가격을 갖다가 실현한 MVNO 서비스를 갖다 2016년 여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본료는 500인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 일본 쪽에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MVNO 사업 자체는 기존 통신사로부터 해선만 빌리는 사업입니다. 그 큰 그 코스트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인당 그러니까 해선료가 300엔, 설치비가 100엔, 나머지 100엔이 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에 마케팅 비용은 들겠지만 장기로는 수익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라인 IPO 자체는 여전히 그 중요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고 관계기관 승인이 적절한 시기에 좀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라인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NH 엔터테인먼트 여러분들 보시면 괜찮겠죠. 예. 아무래도 라인 쪽에 의존도가 크니까요. 자, 보험 쪽입니다. 판커지는 유병자보험 시장, 하나생명도 내달 출시,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하나생명이 대형 그 생명보험사 중에 처음으로 유병자를 갖다 대상으로 한 간편심사 건강보험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도 상품 출시를 갖다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초반에도 유병자 가입 가능 보험은 제한적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현대해상 그리고 삼성화재 등의 대형 손보사들이 유병자 간편 심사 의료보험을 발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대형 생보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요 일정하고요. 네, 오늘 주요 일정하고 증권사 추천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기사 있어요. 그 서울반도체가 LED 특허 소송을 일본 업체를 승리했는데요. 미국서 소송을 갖다 2년 반 만에 승리했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가치상으로 굉장히 크죠. 그쪽 점유율을 가져올 수도 있고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오늘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겠네요. 아직까지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보긴 그런데 지금 서울반도체가 5.94 정도 예, 갭 상승할 것 같은데 저렇게 갭 상승하면 아시죠? 그러니까 갭 상승분의 50%짜리에서 매수 딱 들어가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6%대 상승 잡고 3% 정도에다 매수 대기 딱 걸어놔 놓으면 예, 들어오겠죠. 그래가지고 단기로 딱 들어가시면 되죠. 자, 현대증권 이번에 지원 찾을 건 한투와 KB금융이 7천억 이상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우선 매수가가 넘길 전망인데 현대엘리베이터는 6,500원 아래로 지금 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매각이 된다 그러면 제일 수혜주는 물론 현대상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좋습니다. 예, 현대엘리베이터가 좋아요. 예, 그리고 뭐 매각 주체인 현대증권도 당연히 좋겠죠. 현대엘리베이터하고 현대증권 오늘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었겠네요. 자,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유럽하고 홍콩 증시는 휴장입니다. 3월 28일에 유럽 증시,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홍콩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휴장이고요. 그 거래소가 코데지 컴바인 재발 방지 대책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포함되는 종목만 말씀드릴게요. 관련 종목 코데지 컴바인, 그리고 팀스, 그리고 영백CM, 그리고 천일고속등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일해군 고위급 회담이 있네요. 그리고 B2B가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B2B가 3월 28일 미니 앨범을 발표하면서 컴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련 섹터는 음원, 음반 섹터 보시면 되겠고, 뭐, 관련 종목은 큐브엔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큐브엔터, 이것도 요즘에 차트 위치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효성이 솔로 컴백한다고 합니다. 골고루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이 두 번째 미니 앨범 뭐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크레듀가 멀티 캠퍼스로 상호 변경한다고 하고, 네, 오늘은 이슈가 크지 않네요. 내일 같은 경우에 제네델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 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증권사 신규 추천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는요, LG생활건강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후에 이은 고성장세를 갖다 기록 중인 숨, 예, 이게 2분기에 중국 출시 예정인데 헤어케어 등의 생활용품의 중국 출시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면서 긍정기에 따졌습니다. 4월 달에 지금 현재 아직 전략서를 갖다 정확하게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요. 4월 달에 우선시해야 되는 전략 자체가 중국 소비재 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G생활건강 되게 괜찮죠.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LG화, 아이크래프트,
한미글로벌, LG전자, 와터스코리아, 수원인텍, LG이노션, 뷰웍스,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SK케미칼, 태영건설, 락앤락까지 갖고 다녀요. 아유, 얘들은 참 일 안 해요. 그치? 예, 이 중에서 뭐 뷰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극 매수 권유드렸고, LG전자는 추천 종목이죠. SK이노베이션은 조금만 더 쉬어가야 되겠고, 이거 뭐 한미글로벌도 괜찮고, 네. LG화학 같은 경우도 적극 매수 추천이고요. 아이크래프트도 뭐 괜찮고요. 자, 한국투자증권 거 바로 볼게요. 하나대투 거는 내용이 없어요. 유한양갱 추천 갖고 나왔네요. 기저효과와 함께 전문의약품 성장과 원료의약품 수출 증가로 일부 국적 예상이 되고, 그 유한화 지금 100%와 유한킴벌리 지금 30%의 이익 턴어라운드가 본격화가 그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유한양갱 괜찮죠? 그리고 현대증권입니다. 대유에이텍,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적극 매수 권유드렸죠. 그 대유에이텍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 충분히 훌륭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유에이텍은 지금 보시기 바라겠고요. 대유에이텍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와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갖다가 생산하는 부품 소재 기업입니다. 자동차 시트는 기아차 강주 공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형 시트 점유율이 14.7%입니다. 그리고 신차 효과하고 대유위니아, 그 자회사죠. 예, 딤체미 전기 밥솥 생산하고 있는데 매출 다변화를 통한 실적 구조로 재평가 전망이 됩니다. 대유에이텍 굉장히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편입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NH투자증권에서는 한미약품하고 뷰웍스가 나왔네요. 예, 한미약품이야 뭐 워낙에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뷰웍스 볼게요. 뷰웍스는 저번에 정밀 분석 해드렸는데 카페에 그 분석 자료는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뷰웍스는 동사에 그 의료 영상 처리 장비 그리고 영상 센서 등을 갖다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그 의료용 엑스레이 장비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다를 수 있겠고, 2016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132억 원, YY 기준에서 21.1% 증가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245억 원으로 YY 기준에서 30.4% 증가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이 전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 추정은 여기까지고요. 자, 장중 공시들 중에서 오늘 영향이 좀 미칠 수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큐픽스입니다. 예, 중국 CCTV, 북경 중급 만성 가게 유한공사하고 CCTV몰, 예, 한국 간 독점 운영 및 협업 계약을 갖다 체결했다고 하네요. 뭐 요새 이런 거 나오면 그래도 주가 잘 가니까 아큐픽스 여러분 단기로 한번 보셔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코렌이 자동차용 렌즈 강압계 관련해서 두 건의 미국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VR 관련사 중에 유일하게 지금 실적이 있고 그래도 괜찮은 회사는 코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장마가무 공시 한번 볼게요. 서원, 야 서원 최근에 주가 좀 올리더니 예상과 똑같이 주주배제 유상자 불리네요. 참 나쁜 거예요. 주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데 시중적으로 부채 비율 높고 재무상태 안 좋은 회사들은 다 유상증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해서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만 했어도 이런 거 안 당하거든요. 그냥 막 올라가면 무조건 좋다고 해버리니까 이런 거 유상증자 나오면 오늘 얘 또 뭐 거의 한가 같거든요. 아무튼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재무제표 도저히 잃는 걸 갖다 모르시겠으면 단톡방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인데 재무제표 그 상황 어떤지 꼭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안 당하세요. 자, 대한전선 TC엔코 합병 승인 났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밸류체인스 모닝브리핑이었고요. 예, 장중에 리딩하고 네, 그거는 같이 하용되어 있고요. 네, 제가 지금 그 성대결절이 좀 와가지고요. 오늘 매끄럽지 못한 목소리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빨리 낫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오늘 하루도 많이들 버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그 밸류체인스 회원 단톡방 통해 가지고
말씀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투자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요. 예, 오늘도 뭐 즐겁게 한번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벨리춘이었습니다.